정순 할머니 올해 72살. 새벽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침대 옆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는 혼자 시골집을 지켜왔다. 농사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뢰였고 작은 텃밭과 몇 마리 닭이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무릎과 허리 통증이 날로 심해지면서 밭을조차 그녀에게 버겁게 느껴졌다. 손끝이 거칠게 갈라지고 팔목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나 보다라는 불안과 무력감을 느꼈다. 정수는 혼자가 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이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각자 바쁜 삶을 살며 전화 한 통화로 엄마 그냥 조용히 계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간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마음에 모처럼 박히며 삶의 의미마저 흔들렸다. 그녀는 혼잣말을 자주 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이 물음은 하루 종일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마을에 간 앞을 지나며 동네 소식을 듣기 위해 작은 게시판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공지사항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에는 분명 자신도 포함되어 있던 모임 안내였는데 이번에는 그녀만 빠져 있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며 눈앞이 흐려졌다. 아, 나 이제 완전히 잊힌 걸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묵은 외로움과 상실감이 폭발했다. 인간은 인정받고 필요로 여겨질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심리학적 사실을 떠올릴 겨를도 없이 정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잎사귀를 흔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고요했고 적막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웃었던 날들, 아이들이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친구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들이 스쳐갔지만 모두 먼 기억 속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괜찮아, 내가 혼자라도 잘 살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며칠 후 구청 사회복지사 김 선생이 집을 방문했다. 정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실버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는 이제 별로 나갈 일도 없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 선생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할머니, 꼭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됩니다. 단순히 친구를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건강도 챙기면서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오늘은 한 번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수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핑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무릎 통증 검진과 무료 건강 체크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마음 한 구석에서 혹시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소리 없이 일었다. 센터에 도착한 정수는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했다. 낯선 얼굴들,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또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오래 묵은 외로움이 다시금 밀려왔다.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음을 알게 됐다. 남편이 외도로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채 홀로 남은 사람, 신체적 질환으로 사회에서 점점 멀어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숨긴 채 웃고 있었다. 그날 정수는 합창단 모집 공지를 보았다. 합창단이라니 노래라니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의 행복과 자유로움이 그녀를 자극했다.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작은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첫 연습날 정수는 합창단 방 안에서 서 있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음정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지휘자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노래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부르세요.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려 애쓰자. 옆자리의 또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화음을 맞추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아, 내 목소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느끼고 나를 표현할 수 있구나.
합창 연습이 반복될수록 정순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집에 돌아가 혼자 거울을 보면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얼굴에 남은 주름 사이로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눈빛이 나타났다. 나도 다시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하지만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웃이나 가족과의 소소한 갈등, 과거 기억의 상처가 종종 그녀를 흔들었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합창 연습에서 느낀 작은 성취와 동료들의 격려를 떠올렸다. 심리학적으로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자아 통합과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경험이다. 정수는 서서히 깨달았다. 혼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수는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설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성취와 동료들의 웃음,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분은 도저히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까웠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 앞 우체통에 낯선 편지가 꽂혀 있었다. 편지 봉투는 두툼하고 주소는 정확했지만 발신자는 적혀있지 않았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명함이 들어있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정순 할머니, 당신의 목소리를 찾는 여정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명함에는 문화예술단체 미래의 소리라는 글자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화예술단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호기심과 설렘이 동시에 일었다. 어린 시절 꿈꾸던 노래와 무대, 하지만 평생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혹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며칠 뒤 정수는 결심했다. 전화를 걸었다. 긴장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제가 정순입니다. 편지를 받고 연락드립니다. 상대방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절했다. 정순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희 단체에서 작은 오디션을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와주세요. 금요일이 되자 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단체 사무실은 현대식 건물의 작은 공연실이었고 안에는 여러 명의 노인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평생 무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각자의 사연과 열정을 안고 있었다. 정수는 순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오디션은 예상과 달리 편안했다. 지휘자가 먼저 말했다. 여기서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담아 노래하세요. 정수는 첫 음을 내는 순간 떨림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시절 친구들과 불렀던 노래, 혼자 흥얼거리던 가락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목소리가 단순히 울리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눈물이 글썽이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 조용히 박수를 치는 사람 모두가 반응했다.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인정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는지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오디션이 끝난 뒤 담당자는 정순을 불렀다. 정순 할머니, 저희 단체에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노인 합창단을 연결해 공연을 기획하는 일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할머니의 목소리와 경험을 최대한 담는 것입니다. 정수는 놀라움과 설렘에 눈이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평범한 노인이. 그때 옆에 있던 또래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었다. 정순 씨, 우리 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 됩니다. 같이 해봐요. 그 말에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컸다. 첫 회의 날 정수는 단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전국의 노인 합창단을 연결해 인생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프로젝트였다. 각자의 사연, 상처, 기쁨을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발상은 평생 무대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정수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다 올라온 강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소외된 김 할머니, 젊은 시절 음악을 꿈꿨지만 포기한 박 할아버지까지
서로의 사연을 공유하며 웃고 울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심리학적으로 공동체 속 소속감은 노인의 삶에서 행복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정수는 이를 체감하며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각 지역 합창단을 연결하고 무대 연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했다. 일부 단원들은 나이와 체력 문제로 참여를 거부했고 일부는 과거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정수는 처음엔 좌절했다. 그러나 심리학적 통찰을 떠올렸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이 맞물리면 변화한다. 그녀는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작은 성공과 칭찬을 반복하며 점차 단원들을 움직였다. 몇 달 후 첫 전국 합창 공연 날이 다가왔다. 정수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며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관객, 그리고 단원들의 떨리는 눈빛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지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정순의 마음속 모든 불안과 외로움이 사라졌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삶의 경험과 감정, 상처와 회복, 외로움과 연결감을 담은 살아있는 이야기였다. 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서는 눈물과 박수가 섞인 환호가 터져 나왔다. 정수는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평생 늙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을 거야. 내 이야기, 내 삶, 내 존재를 세상에 들려줄 거야. 정수는 낯선 편지를 손에 들고 하루 종일 마음이 들썩였다. 편지 안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등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려니 생각하며 무심코 책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 늘 꿈꿔왔던 모험과 설렘이 그녀를 불렀다. 평생 안전만을 고집했던 자신이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거칠게 접힌 주름, 흔들리는 머리칼, 삶의 무게가 묻은 눈가. 하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 있었다. 혹시 나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는 걸까? 다음 날 정수는 결심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날씨는 상쾌했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주머니 속 편지를 꼭 쥐며 심호흡을 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착각이었나 싶은 순간 숲풀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정순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묘하게 신뢰감을 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당신의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사람입니다. 말투는 담백했지만 눈빛에는 강력한 확신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믿게 만드는 눈빛이 있을까 싶었다. 그 남자는 정순에게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넸다. 표지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눈에 띄었다. 이건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줄 지도입니다. 정수는 호기심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평생 안전만을 추구했던 그녀가 이제는 미지의 세계로 한 발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정순에게 하루 단위의 미션을 제안했다. 간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불안과 두려움을 시험할 수 있는 도전들이었다. 첫 번째 미션은 낯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건네라였다. 정수는 망설였지만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가게 주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뜻밖의 반응을 경험했다. 점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정수는 알았다. 자신이 미처 몰랐던 힘과 따뜻함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두 번째 미션은 더 도전적이었다. 오랜 원한이나 미움이 남은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예전 가족 문제로 멀어진 사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했지만 오랜 침묵 끝에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짐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정수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다. 매 순간 선택과 행동이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삶의 의미가 점점 선명하게 보였다. 그 과정에서 정수는 깨달았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남자는 마지막 미션을 내주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에 정면으로 도전해 보세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다. 두려움은 변화에 대한 공포였다. 오랜 안전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그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모험, 새로운 감정에 겁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난 며칠간의 작은 승리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수십 년간 접어두었던 그림 도구를 꺼내 들었다. 한동안 잊고 있던 색채, 선, 형태를 따라 손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그림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힘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니었다. 자기 존재와 삶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정수는 깨달았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열쇠라는 것. 며칠 뒤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정순 씨,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할 힘을 얻었습니다.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수많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도 결국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스스로 해볼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다. 공원 벤치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도전과 불확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가벼움이 느껴졌다. 길가의 나무와 바람, 아이들의 웃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부터 진짜 내 삶이 시작된다. 그 순간 정순의 눈빛은 젊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잊었던 설렘과 용기가 다시 타올랐다. 삶은 아직도 무한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정순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낯선 기회, 작은 도전,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용기 속에서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빛나게 변해갔다. 영숙은 합창단의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압도했다. 손에는 음악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입술을 떼지 못했다. 내 목소리는 이미 사라졌어. 그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웃음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김 선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대로 해요.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과거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인정 욕구, 남편과의 사별, 자식들의 바쁜 삶 속에서 느낀 고립감과 상실감, 목소리를 잃은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합창단의 따뜻한 분위기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심었다. 혹시 나도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첫 연습날, 영숙은 마치 그림자처럼 뒤쪽에 앉았다. 단원들이 연습하는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음악 속에 담긴 희망과 애틋함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첫 음을 내려고 할 때마다 목구멍이 막혔다. 그러나 김 선생은 계속 격려했다. 작은 소리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간의 연습 후 영숙은 드디어 입술을 떼고 한 음을 내었다. 처음에는 떨리고 불완전했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존재감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단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맞았다. 작은 성취였지만 영숙에게는 거대한 변화였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다. 합창단에서의 연습은 단순한 노래 연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립된 노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깨뜨리는 과정이자 상실된 자아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다른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노래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가치가 있구나.
그녀의 자존감이 회복되자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그녀를 걱정하며 연습실까지 찾아왔다. 그러나 영숙은 이전처럼 불안하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을 놀라게 했다. 자식들은 그녀가 변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존경과 감사를 느꼈다. 엄마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합창단에서의 활동은 또한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졌다. 마을 축제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 영숙은 관객들의 박수와 격려 속에서 자신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했다. 내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상실과 고립에서 벗어나 얻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영숙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목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었다. 합창단의 노래는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힘이었다. 영숙은 합창단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며 풍부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힘과 희망을 느꼈다. 영숙은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다. 전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만 있던 그녀가 이제는 무대 위에서 환한 웃음을 짓고 관객과 호흡하며 노래를 이끄는 모습에 감동했다. 사람들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영숙의 자식들 역시 변화를 실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를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과 존경을 느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영숙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고립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무력감 대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합창단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마지막 무대, 영숙은 단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관객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상실과 고립을 넘어 이제 자신과 세상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여유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연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영숙은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나의 목소리로, 나의 삶으로 세상과 만날 거야.